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개월 만에 하락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며 아파트값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 본동에 있는 3호 아파트가 정비계획 수립 등 재건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청의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고 내년 말까지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갭 투자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들의 이주가 진행되며 전셋값이 오르자 갭 투자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말 요즘은 더위가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실감들 하실 겁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이 무더위가 말복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다 보니 체력도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칠 때는 제철 과일들이 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참외는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요즘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무기력증에는 자두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철 과일들 챙기시면서 건강하게 남은 더위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부동산 고민 저희와 해결해 보시면서 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더우면서 거기에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지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그래도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또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겠다. 판명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관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쭉 치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쭉 내려가는데 이 갑자기 급격하게 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죠? 아무래도 이 거래에 따른 거래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바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조금씩 그 저감률을 줄이다가 이제 또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동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남 3구에 한해서 지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이제 고민이 많아지겠죠.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타이밍인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운 이 날씨 선선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정말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락 국면에서 상승 전환했다라는 그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럴 때 남들보다 빠르게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여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우선 그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현재 창동 19단지 25평 보유를 하면서 거주 중이고요. 네. 이거를 이제 2년을 보유하고 비과세로 매도를 하고 상급지를 갈아타기를 할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취득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갭으로 매수를 해서 네. 예, 갈아타기를 할지 그 창동 19단지 매도 시점 같은 것들 좀 여러 가지 고민 상담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아직 거주한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좀 미리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창동 주공 19단지 어떻게 좀 매매하고 또 언제쯤 상급지로 이사를 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계획 세워볼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세요. 아니에요. 아이가 결혼을 하셨죠? 네,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그러면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창동 인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 위치는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신랑이 마곡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네. 저는 재택근무로 일을 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랑분께서 좀 고생을 하시네요. 맞아요. 마곡 쪽으로 그래서 출퇴근하시려면 거리가 너무 멀다, 그죠? 네, 맞아요. 예, 어떻게 조금, 창동 19단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좀 뭐 개발 호재라던가 네. 여기저기 매수를 하려고 알아볼 때 여기가 가격이 제일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를 보유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이주택자가 되는 거를 좀 목표로 들어오기는 네.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고 아이 학교 다니기도 너무 좋고 호재도 많고 그런데 여기를 보유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신랑이 마곡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신랑분께서 직장을 옮기신 거네요? 네네. 좀 좋은 기회가 그래서, 있어서 네. 금방. 좀 네, 거리가 가고 너무 멀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1년 보유하고 나서 바로 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면 일시적 이주택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일시적 네, 2주택으로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지금 고민은 저희가 자금이 4억 정도 있는데 예. 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광명 뉴타운 입주권이나 네.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그런 발산역 인근을 갭으로 매수를 할지 고민 중이고요. 예. 네네. 대신에 여기가 좀 호재가 많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남편이 고생하겠지만 쭉 보유하면서 갭으로 거기를 미리 사두고 여기를 창동을 좋은 시점에 매도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사셨던 시점이 한 1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갔을 거예요. 저희가 샀을 때보다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오른 상태예요. 1억 정도요? 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호가가 왔고 지금 실거래도 찍힌 상태예요. 그러면 1억에서 1억 5천이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샀을 때보다? 아니요, 올랐어요. 올랐다고요? 네네. 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안 내렸다는 거는 지금 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시죠? 지금 다 전체적으로 내려갔었던 거. 근데 네, 아무래도 여기는- 창동주공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 그냥 뭐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안전진단도 통과를 했고 정밀 안전진단 통과했나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재건축 네. 대상 아파트고 여기가 또 지분이 좀 커요. 네. 지분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분이 많다는 거는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네네. 예, 사업성이 좋아서 이 일대에 뭐 창동역 인근으로 해서 아레나나 뭐 할 것 없이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직장 문제가 아니다, 인근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창동주공 19단지가 창동 인근에서는 대장 아파트일지는 몰라도 그죠? 네. 예, 서울 전체로 보면 대장 아파트가 아니죠. 그쵸. 예, 한참 위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냥 아파트일 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제가 계란 후라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언제든 들어가더라도 항상 노른자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계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노른자가 맞지만 또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한 매출이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고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갈아타라.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1주택자시잖아요. 네네. 예, 1주택자 맞으시죠? 오피스텔 보유 중인데 그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네. 네네.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아, 주택수 포함 안 되고요. 네. 그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확인했어요. 예, 어디에 확인을 하셨어요? 세무사님한테? 일단은 저기 사무소에다가 확인을 했고 예, 예. 네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걱정이 없고, 자, 1주택은요. 갈아타기 시점 있죠? 네. 갈아타기 시점은 이 시점은 항상 그러죠. 항상 지금 당장입니다. 음,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가 네.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시점에 왔다는 거는 강남의 이 핵심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항상 뭐 우리 시청자분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가격이 오르면 외곽이 먼저 오르나요? 중심이 먼저 오르나요? 중심이죠. 그죠? 중심이 네. 먼저 오르죠. 그리고 나서 외곽으로 번져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도봉구나 강동구나 그 강북구나 뭐 이쪽으로 노원구나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쪽은 가격 상승으로 전환은 못했어요. 강남 3구가 오르고 마포구가 오르고 성동구가 오르고 광진구가 오르고 뭐 이렇게 중심지로 2급지로 이렇게 올라줘야지 3급지가 그 다음에 올라갈 텐데, 자, 우리가 갈아타려고 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을 때 갈아타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요. 그런데 내 아파트가 오르는데 내가 중심지에 있으면 항상 먼저 오르기 때문에 오르고 나서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갈아타도. 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아파트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갈아타려고 하면 항상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네네. 그 상급지는 미리 먼저 올라가 있어 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니까. 네네. 다만 항상 염두에 두실 거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내 자금을 조금 더 보태야 된다. 그런데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는 여유 자금이 지금 4억이라는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여유 자금 4억을 써가지고 무조건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신랑 직장이 있는 근처로 갈아타시든 아니면 그 네네. 인근으로 해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의 아파트로 들어가시든 갈아타셔야 되는데, 지금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광명이나 아니면 발산역 인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발산역 인근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나요? 없고요. 다 20년 저희가 들어갈 때쯤에 20년이 좀 지난 아파트들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발산역 인근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지금 없습니다. 네. 예. 돈을 버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잖아요. 네. 돈을 남들보다 더 벌려면 남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네. 않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그 인터넷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입니다. 뭐 한 5% 될까요? 5%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차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만큼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아파트 가격은요, 제가 그냥 조금 일괄적인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런 시점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그 신이나 가능하고 그죠? 쉽지는 않아요. 늘 항상 이 안에서도 또 잔 물결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갈아타고 뭐 하기가 사고 팔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최고점에 샀더라도 전고점을 뚫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상관없이 그냥 오래만 보유하면 돈은 번다라는 거는 확실한데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네. 자,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게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예요. 일반적인 아파트. 예, 그런데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오르고 내릴 때 덜 내리고 조금 더 오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이런 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아파트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살고 계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입니다. 아, 예, 재건축 대상 아파트요. 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네.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가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재개발이 돈을 많이 벌까요? 수익률로 따지면 재개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음, 당연히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사고 오르긴 올라도 비싼 가격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개발은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싼 가격에 사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재건축되는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이 되는 신축 아파트나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입지에서 본다면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로 투자를 해서 버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은 어차피 이사를 생각하셨던 만큼 1주택자이시긴 하지만 1주택자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4억이라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지금이라도 바로 당장 갈아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또 지금 고민하시잖아요. 한 1년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럼 또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마곡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마곡. 그러니까 네. 마곡에는 지금 대부분 다 새 아파트들이에요. 인근으로. 아, 엔벨리 쪽이요? 인근으로 다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 가까이 마곡 가까이 일단 좋은 곳이 우리 그 한강변 있죠? 아, 네. 한강변. 네, 한강변에 한강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한강타운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동신대하 아파트가 있어요. 네. 요 아파트들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아, 재건축 대상이고요. 가격이 네. 조금 비싸긴 해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고 한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프리미엄이 높겠죠. 네. 네. 네,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마고가 가까우니까 좋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창동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 보라매 공원이 있어요. 보라매 공원. 네. 여기 보라매 공원 옆에 보면 신대방 우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여기도 한 88년식인데요. 88년식이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죠. 네. 예,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이 아파트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신길 우성 2차 아파트하고 우창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네. 네. 통합 재건축 아파트 이쪽에다 들어가셔도 돼요. 아, 두 군데 중에 한 곳. 신길 유탄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나중에 이 두 아파트들은 대장 아파트가 될 겁니다. 아, 예, 신화산소도 지나가고 하여간 뭐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동신대하나 아니면 그 한강타운 쪽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 여유 자금이 없을 거예요. 빡빡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네. 이쪽 아파트 단지들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라매 공원 인근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조금 남을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1주택이잖아요. 네. 1주택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남들하고 똑같아요. 남들도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똑같다. 다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 2주택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2주택자가 돼가지고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두 채가 있잖아요. 네. 요 한 채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를 잘 투자해 놓으면 얘가 굴러서 눈덩이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커지는 겁니다. 얘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얘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 보라매 쪽으로 가서 뭐 다른 아니면 알아보셔도 돼요. 다른 아파트들을 알아보시고 괜찮은 재건축 아파트, 조금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시고요. 네. 자금을 얼마 정도라도 남겨가지고 네. 2억 정도라도 남겨가지고요. 네.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는 신규로 이제 진행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조금 진행된 곳들 그런 곳에 2억으로 투자하는 곳들이 있다면 거기다가 묻어두십시오. 아, 예, 서울은 재개발을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불려 나가시라. 예, 그게 가장 빨리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길이다. 괜히 뭐 땅이나 상가나 뭐 내가 잘 모르는 이런 것 쪽으로 막 눈을 돌리셔가지고 돈 벌겠다고 눈 돌리셔가지고 막 투자하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가장 네. 안전한 주택에다가 그리고 이 재개발은 아파트 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개발 투자로 제2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광명 뉴타운 입주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년도 입주로 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예, 그쪽도 이제 보시기에는 좀 별로 아니요, 광명 좋아요. 좋아요. 그렇구나. 좋은데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네. 이게 새 아파트만 찾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 한 아파트에 계시니까 새 아파트가 이렇게 로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새 아파트만 찾다가는 돈을 많이 못 번다. 저는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야, 돈을 네네. 많이 버는 방법은 현 아파트로 가시는 거야. 우리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창동주공 19단지도 왜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다 내렸다 그러는데 왜 안 내립니까? 네.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자, 네. 그런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네. 좋은 투자, 다른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광명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네. 광명보다는 인서울이 낫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서울에 네, 하시고 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음. 어찌됐건.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고요. 네. 1세대 1주택, 2주택 갈아타기를 하셔가지고 네. 남는 자금을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직장 근처로 가는 방안 하나, 그리고 아파트와 또 투자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방안 하나 이렇게 두 개 일러드렸으니까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기 방배동 네, 928에 33번지 저 네. 투룸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 미래 가치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전세 주고 계신 걸까요? 예, 전세. 예, 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 말씀 주신 방배동의 928-33번지 네. 투룸 다세대 주택 앞으로도 네. 좀 계속 가져가 볼 만한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방배동 주민이시네요. 예, 예. 야, 혹시 방배동에 거주 안 하고 계시죠? 예, 안 하고 그냥 전세 났어요. 예, 전세 놓으시고 지금 네. 그러면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시고요? 이거 딸 물건인데, 아, 따님. 예, 딸이 2년 전에, 그때가 언제, 21년도에 그때 매수했거든요. 21년도에 매수. 예, 예. 이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알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그냥 네. 갭 투자한 거죠. 투자 목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 방송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아, 방송에 그러세요? 나오시는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예, 예. 해보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전세가가 내려가가지고, 지금 많이 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전세가는 그 누구도 뭐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네네. 그건 뭐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근데 네. 대신에 물건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물건만 좋으면, 좀 네. 희망이 있는데 어떤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우리 또 이 전문가들께서 추천하시는 네. 물건들은 웬만하면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안 좋은 지역에 제가 네.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뭐 어디 경기도 외곽이나 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당장 네. 그 처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방배동 있죠. 방배동은 네. 여기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부촌이잖아요. 네. 그리고 평지에다가 예. 굉장히 이 역하고도 지금 가깝고요. 예. 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비어 있는 이 부분이 방배 5구역이잖아요. 예. 예. 방배 5구역 밑에 위에 또 15구역, 13구역, 뭐 14구역 모아타운에서 방배동에 지금 많은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네. 자, 예.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지역은 지금 네. 당장 바로 뭐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해요.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일단 이 주변 지역이 예.
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소득 수준이 네.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죠? 네. 예, 그러면 그 영향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번지겠습니까? 예, 번지겠죠. 당연히 예. 번지겠죠. 예. 자, 이런 개발에 의한 호재 하나,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서리풀 공원이 있고, 서리풀 공원의 네. 지도 보이시죠? 예. 여기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예. 거기 정보사 부지? 예, 정보사 부지. 정보사 부지가 있죠? 네. 이 정보사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저 삼성역에 있는 그거보다 더 넓다고. 잘 알고 계시네. 역시 가지고 네. 계시니까 네. 진짜 스마트하십니다. 예. 예, 한 8만 6천 정도 돼요. 네. 여기에다가 네. 이 규모가 뭐냐면 GBC 네.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5천 뭐 그 정도 됩니다. 예. 만 제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복합 시설들이 들어와요. 복합. 예. 예, 복합 시설. 예. 그러니까 뭐 업무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직장인들 늘어나잖아요. 예. 소득 수준 높은 직장인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직장인들이 다 여기에서만 살 수가 있나요? 이 근처에서만? 당연히 번져 나오죠. 네. 예, 번져 나오기 때문에 이쪽 가격이 영향을 받겠죠. 네. 예,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가격이 올라간다. 아. 방배동이라는 서울시에서도 핵심적인 지역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예,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의 개발 호재들 때문에도 가격이 오르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너무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이제 뭐 1년, 2년 전에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막 올라야 되는데 이런 급박함을 갖고 계시는 건 되게 좋지 않아요. 예. 예, 정말 좋지 않아요. 부동산 네.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여기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예. 제가 장담하는데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좀 더 보유를 하시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실 거예요. 다른 데는 네. 뭐 모아타운 한다, 뭐 재개발한다, 신속통합한다 해가지고 가격이 팍팍 오르는 것 같은데 내가 투자했는 거는 안 올라.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모아타운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게 끝까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팔아야지 이 차익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지.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올라봤자 뭐합니까? 우리 네.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가 다들 와, 나 다 올랐어. 내 정말 부자 됐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시급하잖아요, 전부 다. 네네. 똑같습니다. 결국에 팔아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갖고 계시다 보면 분명히 훨씬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대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개발되죠. 예. 그럼 방배동 여기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예. 예, 뭐 노후도만 만족이 된다. 그러면 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런대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세가가 조금 떨어져서 걱정이 있으셨겠지만 하지만 향후 전망 밝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유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결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07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무주택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보유 중인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세 보증금으로 7억을 그냥 묶어두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질문이 되게 단순한데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십니다. 2076번으로 이제 문자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세 보증금 7억에 전세를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전세 거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주변에서 많이 올랐다 그랬을 때 나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슬슬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시죠. 제가 그 불안을 없애드릴게요. 이 7억의 전세를요 나오세요.
나오시라.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이 전세를 7억으로 계속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요. 시간이 계속 지나죠. 전세가 한 번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또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전세가가 올랐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또 올라가게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들이 내려갑니까?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또 올라간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또 말도 못할 거고요. 또한 2년마다 계약 시점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그 2년마다 뭐 물론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4년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또 이사를 가야 되나 계속 머물러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는데 7억의 자금을 갖고 계시니까 7억의 전세를 거주하고 계신다면 괜찮은 집에 거주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7억의 아파트를 살려 그러니까 아파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실 텐데 그거를 과감하게 깨트리고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매수를 하세요. 매수. 자가 매수를 하시고 뭐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뭐 7억보다 좀 더 비싸다 그러면 대출을 과감하게 받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대출을 과감하게 받으셔서 자가를 매수하시면 이런 가지고 계셨던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S가 뭐로 바뀌냐면 석세스로 바뀝니다. 석세스로 성공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기틀을 마련하시는 것은 바로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셔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든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또 다른 투자를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냥 일단 지금 전세를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택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하지 말고 일단 나오셔서 내 집을 마련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문가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세 거주보다는 그래도 매매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큰 틀의 방향성만 일러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갭 투자를 소형을 하나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지 아직은 그 결정을 못 내려서요. 어떤 아파트를 좀 새로 보셨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성내동인데요, 강동구. 네. 길동의 우성 2차 아파트요. 이거를 지금 거주는 따로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소형이요. 알겠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우성 2차 아파트 갭 투자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길동에 잠시만요. 길동 네네. 우성 2차 아파트 네네. 길동역 옆에 있는 거요. 네네네. 예, 잠시만요.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길동 우성 2차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수로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사실 여유 자금은 없고요. 예,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전세를 끼고 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계속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러시겠죠.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죠. 네. 그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투자를 할 때 네. 망설입니다. 네네. 근데 대신에 이제 과감하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죠. 네. 여유 자금이 얼마 있으신데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3억 5천에서 4억. 예, 이 여유 자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3억 5천에서 4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안 되시는 분은 여유 자금이 없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 자금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자, 있으신 거고 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있고 소형 아파트를 한 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소형이면 지금 몇 평을 말씀하신 거예요? 15평? 16평이라고 하더라고요. 16평요? 예, 40제곱미터. 네. 근데 왜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 왜냐면 이제 2주택이 되잖아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네네. 누가 뭐 소개를 해줬어요? 아니면 시청자분께서 직접 그냥 막 알아보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전에부터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집으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네네.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네. 전에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있다가 여기가 시장하고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길동 쪽이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성내동에 살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고 이제 소형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또 그 안전 1차 진단을 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냥 얕은 소견에 통과를 그래서- 했습니까? 네? 통과를 했습니까? 안전진단? 예, 통과는 했대요. 정밀 안전진단까지 다 통과를 했대요? 예, 1차 안전진단 됐는데 네. 아직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측에서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역이. 이게 제가요. 네. 지금 그냥 여기 딱 봐도 제가 이거 막 적었는데 이거 잠깐 네. 좀 확대를 좀 할게요. 네네. 얘가 그냥 딱 본다 하더라도요. 네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얘가 이제 대지 면적이에요. 네네. 대지 면적에 지금 아파트들이 이렇게 네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소형 네. 평수도 꽤 보이네요. 네네. 여기는 이제 15평이라 그러면 16평이라 그러면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네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네네. 남아 있는 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아. 그 제가 보니까 네. 이 지금 현재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8층이에요. 가구 수가 세대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아니요, 여기가요. 13층하고 13층이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면적이 대지 면적이 작아가지고요. 네네. 여기가 지분이 네. 평균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좀 낮을 것 같아요. 아. 안 높단 말이에요. 네네네. 한 뭐 1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네. 제가 갑자기 또 오늘 제가 진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냥 막 다짐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갑자기 또 말이 말씀하세요.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이 10평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대지 지분이. 아. 이거는 뭐 금방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압니다. 네네. 근데 우리 평균적으로 이 재건축이 되려면요. 네. 재건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 입지입니다. 첫 번째로. 왜냐, 뭐 대지 지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아파트 아무리 높아도 압구정의 재건축 아파트라 그러면 그게 1대1 재건축이 돼도 갑니다. 네. 진행이 됩니다. 분담금 많이 들이더라도 네. 새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지가 만약에 정말 좋다 그러면 아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네. 압구정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의 강동이잖아요. 네. 동쪽에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입지는 조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분입니다. 지분. 아. 예. 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왜 재건축 아파트들이 저층 아파트들이 먼저 재건축이 다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분이 넓기 때문에 갖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새로 더 신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게 네. 다 사업비에서 땡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차감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안 들어요. 아. 그리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서울의 아파트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네. 30평대가 이게 이제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평대가 한 12평 정도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12평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12평보다 지분이 많다 그러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성이 괜찮아 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평보다 대지 지분이 작다 그러면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네네. 아시겠습니까? 네네. 내가 여유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아. 땅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대지 지분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물론 안전진단은 통과할 수 있겠죠. 주거 환경도 안 좋고 구조도 안 좋고 이러면 구조 안전성도 문제다 그러면 하지만 네. 실제로 진행을 하려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 그래서 내가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버리면 너무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입지는 되게 좋아요. 솔직히 입지는 좋은데요. 길동역 바로 옆에 있고 학교 붙어 있고 또 네, 시장도 네, 가까이 있고 하니까 되게 근데 좋은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달라요. 아, 예, 리모델링은 또 주택법을 따르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15% 증축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이 네네. 면적도 30%까지 확대를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네. 리모델링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면적을 다 확대를 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뚱뚱한 아파트가 돼버려요. 뚱뚱한 아파트들이.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건폐율이 적어지죠. 네네네. 쾌적한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다들 리모델링이 아니고 아하. 재건축 싹 엎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네네네네. 이게 아. 막 나빠서 무조건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네, 네네네. 한번 좀 다른 방향도 어떤- 한번 생각을 네네네네. 해보시라 네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네네. 만약에 저라면 제가 네. 우리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네. 한 번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조금 벗어나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아, 내가 네네. 내가 살고 있는 게 이제 성내동이고 하니까 네. 강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강동 쪽만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3억 5천에서 4억을 들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아요. 다른 곳들도 재건축 대상 뭐 내가 재건축을 찾고 싶다 그러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12평이 넘어가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맞춰가지고. 모르니까. 네. 아, 네. 그리고 고민을 한번 조금 더 해보자고요. 제가 네. 시간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또 잘못된 투자를 하실까봐 네네. 걱정도 되는 것 플러스 또 더 네, 좋은 투자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두 가지를 하나 비교해 볼게요. 재건축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딱 그건 아닌데 예. 이게 비용이 조금 적게 아, 들어가니까. 소액 투자. 예. 네네네. 재건축, 재개발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재개발이겠죠. 왜요? 근데 재개발은 아까 방송 들었죠? 네. 자, 이게 하나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네. 내 집이 있어요. 네. 아파트라 그럴게요. 네. 빌라라든지 아파트라 그럴게요. 자, 근데 재건축은 원래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이만큼의 네. 가격에. 네네. 예, 이게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오르면 뭐 내가 10억에 샀으면 이거 허물고 다시 지어지고 나니까 이게 15억이 되더라. 네네네. 5억을 버는 겁니다. 그죠? 네네네. 5억을 버는 건데 재개발은요. 원래 5억에 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게 사니까 싸니까 네네네. 빌라니까 뭐 분담금 좀 든다고 하고 그건 다 무시를 네네네네. 하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게 15억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죠? 10억이요. 10억이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재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조금 시야를 네. 조금 더 넓히시라. 이 입지도 조금 더 넓히시고 네. 그리고 투자하는 상품도 조금 넓히셔가지고 네. 재건축보다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내가 또 갖고 있는 3억 5천에서 4억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물으실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죠. 요즘에는 신속 통합,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뭐 그리고 모아타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디냐면요. 강동구보다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시청자분께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마포가 되게 좋아 보여요. 마포가. 용산은 가운데고 마포는 용산 바로 옆에 있고요. 네. 예, 강동은 조금 치우쳐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울 중심은 용산이 중심입니다. 딱 서울에 중심이고 아래쪽에 뭐 서초동이 있고 강남구가 있고 그죠?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그런데 네. 이 용산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용산이 중심이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3억 5천에서 4억이라 그러면 딱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이 용산에 여기 보시면 우리 정비창부지 있죠? 네네. 예, 용산 정비창부지 여기 국제업무지구라 그럽니다. 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 나라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국토계획법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만든대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예전에는 그냥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높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 짓고 더 너 마음대로 지으라고 해가지고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고밀도로 복합 업무단지로 다 만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배후 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은 요 바로 이 바로 앞에 있는 효창공원역 인근. 효창공원. 예, 효창공원역 인근 이쪽이 굉장히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이 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서 동반산성을 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용산이라는 입지에. 근데 여기가 지금 대부분 보면 다 구역으로 후보지로 다 선정이 돼 있고 막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5억대 뭐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네. 한 1년 전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3억 5천 4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됐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진행을 하는 곳. 네. 우리 보시면 여기 남명역하고 숙대역 입구역이 있는데요. 네. 여기 바로 신강여고라고 여기 나오는데 요 앞에 보면 청파동 3가가 있습니다. 청파동 3가. 예, 청파동 네. 3가. 요 네. 청파동 3가가 지금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업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의서를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4억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4억 투자 가능하니까 이런 지역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일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아래쪽에 여기 바로 지금 잘렸는데 여기가 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 네. 예, 국제업무지구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아예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더 고밀도로 개발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반드시 미친다. 안 그래도 최고의 입지인데 용산이라는 최고의 입지에서 여기에 국제업무지구를 만들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네. 자 4억 투자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 3억대 내가 네. 지금 맥스로 다 쓰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네. 하시면 여기 네. 효창공원 있죠. 효창공원 네. 바로 옆에 여기 신공덕동이라고 있어요. 신공덕동. 네, 신공덕동. 네. 그냥 용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신공덕동은. 예, 여기 공덕역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5분 거리, 네.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내 걸음으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거리 500m 안에 있어요. 자, 여기가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건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은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네. 노후도가 여기가 노후도 90%입니다. 90%라는 거는 주민들이 재개발 해주세요라고 하면 동의서만 걷는다 그러면 구역 지정 가능성이 거의 뭐 100% 된다.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지금은 재개발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뭐 후보지 선정 동의서 걷고 있다 잘 안 올랐었어요. 그리고 뭐 조합 설립 인가 나하고 오르고 뭐 사업 시행 인가 나야 오르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구역 지정된데 아니면 뭐 동의서 걷는데라고 하면 가격이 확 뛰어버려요. 예전에 여기 다 그랬어요. 여기서 용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신공덕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여기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한 감사합니다.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한번 또 만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꼭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 근처에서부터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조언 드리면서 용산과 마포구 일대를 좀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도 한 번 더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는 방송 이후에도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해결하고 싶으신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도권에는 많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꼭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